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한 주였습니다. 2104포인트가 월요일에 시초가였는데요. 금요일 마감회 보고 나니까 2110선. 지수로만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일진일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주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했던 그런 주였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여우방은 스페셜하게 함께합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촉촉히 지금 초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데 여유롭게 이번 한 주를 마감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 분께서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짱 한마디 전소영 연구원님. 예, 어제부터 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그 외국인이 과연 그 외국인일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골드만삭스 창구로 나왔던 매도 물량이 물론 골드만삭스가 돈을 빼가는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골드만삭스 창구로 나오는 펀드 환매 자금일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골드만삭스 창구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심리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실제로 발을 빼는 물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창구로 찍히는 물량으로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 대거 매도 우리 주식을 안타깝게도 크게 이제 팔자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굉장히 위축됐었잖아요. 근데 그 루머는 어제는 사실이었고요. 오늘은 또 역시 이렇게 시장이 약세 변동성까지 크니까 이번에는 도이치에서 셀 바스켓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만큼 참 시장의 두께가 얇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저 어제 이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이제 거짓말이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매도는 저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 어제 40포인트 깎이면서 한번 저희가 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심리가 바로 저희가 이제 항상 도이치증권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11월 11일 한번 당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도 예민한 증권사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얼마 전에 폭탄 테러를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누가 좀 뒤에서 이용한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요즘에 보니까 저희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60%는 이미 지나간 날이고 나머지 20%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10%는 앞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저희가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괜히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너무 큰 걱정하고 시장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빨간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오신 주식소녀님, 네. 정재훈 대리님의 넥타이와는 마치 커플룩을 맞춘 듯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선생님. 네, 오늘 사실 순복의 발키리도 오늘 이제 뜨겁게 달구었던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외국계 증권사의 레포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사실 외국계 원본 레포트를 받아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오류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월가의 투자 전략가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오빠가 한번 이걸 좀 읽어보고 의견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읽으면서 야 이거 그냥 팔란 얘기잖아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에서 팔란 얘긴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뭐 미국 자동차 생산 호조로 합성 고무 가격이 강세가 보일 거라서 화학주 괜찮대라고 이제 제가 그런 반박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하는 데가 그냥 야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미국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 50%가 넘는 사람이 취업을 못해서 지금 고용 쪽에 난리가 났는데 무슨 자동차가 팔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워낙 좀 시크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짜증 비슷하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투자 전략가가 아까 이제 정 대리님께서 오바마가 내가 니네를 버려 먹였으니까 나한테 뽑아달라 이런 멘트를 했지만 그거는 미국 정부의 이야기고 지금 약간 권력을 뺏긴 월가의 전략가들은 정부 쪽에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니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결국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그러면서 월가의 전략가들은 지금 고용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월가에서 꼭 집어낸 고용 문제를 이 정부 쪽에서 어떻게 완화를 할지가 앞으로 미국 지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좀 타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주간마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어젯밤에 나온 고용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미국 지수는 어제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기술적 반동으로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덜 냄비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월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니네 아직 부정적이다. 경기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부양시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금요일에 특별한 순서 별별 랭킹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소영 연구원께서 준비한 다음 주에 괜찮은 눈여겨볼 만한 업종 보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도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었는데 가지고 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요일부터 중국 쪽의 전력난 이슈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중국에서 경유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것과 맞물려서 전력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7년 만에 최악의 전력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는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하는데요. 이렇게 전력 부족이 생기면 결국에는 중국 정부에서는 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의 이 전력 그 생산을 좀 중단하는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철강 업체들에 대한 전력 그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대부분 여름철 수요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이슈가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물론 이 이슈들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입니다만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에서 이런 이슈를 발표한 이후에 한 달 동안 포스코는 14% 올랐고요. 현대제철은 11%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이번에도 철강은 좀 이런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습니다. 이 이슈가 좀 묻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전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철강주가 이 중국과 일본의 이슈로 인해서 한 번쯤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 뭐 동의 또는 뭐 반론 있으신지요? 네, 반론보다는 뭐 철강주 같은 경우 얼마 전만 해도 동국제강이 외국인이 뭐 매도해서 뭐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꺾여가는 순간에 철강주가 좀 대안주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그 지진에 대한 반사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로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이순복 주임께서 가지고 온 별별 랭킹 기억나세요? 예, 납니다. 전자책 관련주였어요. 예. 아니 아까 그랬어요. 아니 말만 하면 지금 이거 터지는 것이 아니냐. 오늘의 딱 테마로 형성된 것이 전자책 관련주였는데 어떠세요? 뭐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얘기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에는 좀 반응이 보이는구나. 이게 좀 이렇게 오늘 얘기해서 내일 정도 딱 반응이 바로 보이면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매하기 좋을 텐데 이게 반응은 보이는데 언제 보일지 몰라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이것도 약간 뭐 테마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전자책 관련해서 책 좀 읽읍시다라고 해서 별을 3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을 5개를 들고 나왔고요. 만점이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보안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종목을 찾을 건데, 자, 얼마 전에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있었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농협의 해킹 사건, 그리고 이제 증권, 리딩투자증권에도 뚫려버린 보안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에 대한 이런 그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중증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찾고 있고 문제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협 해킹,
뭐 북한 측 사건이다, 뭐 현대캐피탈 이슈 나오면서 뭔가 방안을 대처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증권사도 아직까지 이런 보안주에 대해서 업종으로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는다든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고 미약한 상태인 것 같고, 아직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투자 전략팀장들은 이 보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대장주는 안철수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두 종목이 있습니다. 대장주로 봤을 때. 그런데 아직까지는 테마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종목 순복 씨가 그럼 좋은 점수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현재로는 안철수 연구소밖에 없지만 종목은 분명히 뭐 대기업에서 뭐 삼성이든지 LG든지 현대든지 어떠한 뭐 투자를 하든지 보안주에 대한 이 관련된 종목은 아직은 테마주이지만 앞으로 뭐 모바일이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금융 이런 모든 부분의 해킹에 관련된 보안 문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되고 중요성이 두드러질 업종이 될 거니까 꼭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점수를 좀 줬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매매를 하는 그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상당히 좋죠. 매매도 늘어나고 좋은데 네. 일단 최근에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올해 이제 2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해킹 그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킹이란 위험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얘기 나올 거 생각해 보면 아까 전자책 관련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로 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정재훈 대리는 다음 주에 유망업종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함께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또한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멘텀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고요. 예. 뭐 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삼성전기 뭐 별로 좋지 않게 말씀드렸지만 또 계속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호석유 화학 같은 화학주들, 순수화학주들은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쉬고 있지만 좀 앞으로 좀 탄력 있게 보지 않을까 하고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발명됐을 때 최초로 움직였던 자동차들은 1835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1835년부터 1900년도까지는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쓰였는데 저희가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한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삼성 SDI나 다 아시는 LG화학입니다. 삼성 SDI는 IT 쪽 태블릿 PC나 이런 이제 관련된 건전지 배터리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 다시금 자동차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좀 더 최근에 5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얘네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GM이랑 계약을 맺었는데요. GM이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시는 포지션보다 전기에너지 차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1996년도 정도에 EV1이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한 번 충전에 160km까지 갔었고 순간 가속도가 130km까지 가면서 상당히 그 아웃퍼포먼스 사람들이 그 대여를 해서 많이 썼는데요. 이거가 이제 중단되게 된 계기를 보면 너무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유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시내에서 아예 이걸 다시 되사가지고 아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전 이상 15년 전에 그런 이제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좋을 정도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GM이기 때문에 LG화학 부분은 지금 앞으로 시장 점유율 20% 이상 가져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거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쪽에서 당근을 계속 던져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승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용 문제를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IMF 이후에 고용이 떨어지니까 IT라는 업종을 찍어서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서 IMF를 탈출했던 우리도 기억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LG와 기공식에 참여했던 이유는 이러한 신사업들을 육성해서
물론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신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들은 앞으로 2, 3년을 두고 봐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산유라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 넘어서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2011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주가가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회가 오실 때마다 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을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 각 사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뭐 크고 작고에 대한 차이가 있을 테고 뭐 어느 정도로 우리 회사는 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워낙 다르잖아요. 또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 결정권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대형 그 요즘 뭐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력 갖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 같은 몇 개 소수 업종에서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품들은 지금 누구나 지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엔진이 니켈 수소 전지라고 해서 상당히 큰 엔진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니켈 그 뭐라고 하더라 리튬 2차 전지로 바뀌게 되면은 아까 삼성 SDI나 이런 부분들은 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제일모직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제2의 그 LG화학이 될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 유효하나요? 오늘 또 그렇죠. 오늘도 뭐 모습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런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또 이런 관련해서 제일모직이랑 같이 또 OCI에 경쟁할 수 있는 삼성정밀화학도 이제 사업을 열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순복의 발키리 시간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큰 이슈를 다룰 거예요. 도대체 이 석유화학 업종 어떡하냐? 오늘 분석을 해보면서 이 두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의 발키리입니다. 네, 외국 보고서와 국내 보고서 바로 이 화학 업종의 배틀을 밝혀라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이아와 JP 모건에 대해서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 다이아 같은 경우는 60페이지가 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한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자, 하나씩 풀어나가면 자, 이 다이아 이 보고서를 제가 번역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 석유화학의 성장은 2011년 1분기에 이미 만족을 한다. 그리고 모든 부품의 스프레드 하락이 예상이 된다. 2011년 상반기에 추가 상승을 요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석유화학 성장을 위한 우리의 약세 관점을 감안할 때 한국 석유 부분의 우리의 평가는 다운그레이드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멘트를 했는데요. 자, 예상보다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1년 초에요. 투기적인 선침에도 좀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리바운드는 있다라고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일본 지진으로 2011년 동안 에틸렌 활용도는 좀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사이클이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소요가 걸릴 거고 2011년 상반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 보고서는 바로 5월 19일 날 나왔던 얘기고요. 오늘 5월 20일 JP 모건의 보고서는 어떤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레포트라기보다는 SK 이 지주사에 대해서 그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SK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요. 다운그레이드 투 중립을 요청했고요. 이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SKC와 SK네트워크의 SK증권 지분 매각이 문제가 발생되면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자, 이제는
SK 홀딩스 38.5%를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SK 홀딩스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올라가면 SK 지주사도 수익을 낸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정제 마진, 실적 개선 모든 부분에 대한 환경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자,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JP 모건보다는 다이아가 좀 더 강력한 멘트로 인해서 정말 팔아야 된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60페이지 보고서를 들고 월가에 있는 전략가와 이야기를 할 때, 야, 뭐야 이거. 팔려는 보고서잖아. 이미 가격 끝났다는 얘기잖아.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외국계 의견 하향에 우리나라 보고서 반박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선 키움증권부터 볼게요. 다이아증권의 2분기 실적 약화 근거로 투자 의견 하향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 3분기 이익 증가와 중장기 업황 개선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될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약화 근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이와는 원래 화학 업종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증권사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에서는요, 석유화학 사업은 향후 2013년까지 신규 공급 둔화 국면에 돌입했고, 중장기 업황은 계속 우상향이라는 전망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 둔화는 중국의 긴축 이슈 및 1분기 제조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3분기는 석유화학 산업의 성수기고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외국계 증권사에 반박을 했습니다. 자, 동양정금증권에서 화학 파트를 담당한 애널리스트가 멘트를 했는데요. 일본 지진 복구 및 중국 정력난으로 PVC 가성 소도가 강세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생산 호조로 합성 고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전력난으로 화성 섬유 약세가 조정이 예상되고, SOC 수요 축소로 HDPE는 지속적으로 약세 중이며, 태양 전지용 EVA 수요로 LDPE는 공급 타이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 멘트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고점 논란은 아직 이르다. 저가 매수를 임해다. 이라는 우리나라 저가 매수에 임하라는 보고서인데요. 자, 오늘 순복의 발길이는요. 자, 5월 증권사 증시 전망에 대부분 증권사가요. 매수하라. 비중 확대. 보유를 외쳤던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증권사인데요. 자, 2분기 실적 둔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근데요, 제가 아무리 씻고 봐도 그 어느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멘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분기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분기가 정말 나빴으면 오히려 5월 달에 좋다라고 떠들기보다는 조금 더 저가 매수를 기다려야지 않을까,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할까요? 자, 그 어떤 보고서에도 2분기 실적 둔화의 얘기는 없었던 이 국내 보고서, 외국 보고서의 매도 보고서에 알고 있었으니까 투자자분들 저가 매수를 임하십시오라고 토닥거리기 지금 바쁩니다.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 매도 창구 1위는요, 바로 다이와 증권이었습니다. 자, 외인은 매도하면서 아니면 먼저 매도하고 그래도 보고서를 좀 늦게 냈네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게 물량 다 떠넘기기 위해서 매수 보고서로 막 내고, 그리고 먼저 파는 우리나라보다는 솔직한 말씀으로 다이와 증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고 있는 외국계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이 매도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다이와 보고서에 Is the party over?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파티 끝났습니까? 라는 멘트인데요. 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외국 보고서에 대한 이 멘트 굉장히 잘 염두하셔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 발길이었습니다. 불을 지핀 건 국외 증권사였네요. 이렇게 강력한 하향 조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익 모멘텀은 끝났다. 1분기 시황 이제 끝이 났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반발 의견을 냈다는 것이 더 독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면 궁금한 건 여우방에서 정재훈 대리의 의견입니다. 화학업종에 대해서 워낙에 몇 주 전부터 우호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죠, 확실히? 요거 사태를 좀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외국계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외국인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외국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팔아서 다운시켰는데 또 이 얘기는 또 팔겠다는 얘기인가 해서 한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증권사들이 반박한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요. 원래 좀 이제 그 열등감이나 좀 찔리는 구석이 있으면 누군가 얘기할 때 강하게 반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면접 보러 갔는데 토익 점수가 왜 안 좋냐고 했더니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지금 화학주 때문에 수익률에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엎치는 덮친 격으로 외국인이 매도 레포트를 내버리니까 그런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최근 랩 계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유화학주에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투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두 가지 다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팩트만 봐야 되는데 다이아증권 같은 경우는 유독 호남석유에 대해서만 강하게 매도 의견을 내고 오히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지나가는 얘기로는 다이아증권이 호남석유의 악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더라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큰 흐름 자체인데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는 예전에 선진국이 금융위기 전에 시장을 이끌어갔다면 지금부터 저는 중국과 인도 같은 이머징 시장의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수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이 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되는 국면이 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이 인도와 중국 국가들이 1900 우리나라 80년대와 같은 그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1980년대 추억을 생각해 보시면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를 처음 익기 시작했고 고무다라에 세수를 하고 같은 말씀들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머징 국가가 처음 발전을 하게 될 때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고무 같은 이런 화학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업화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부중인데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다 넘어간 부분에 그런 부분을 토스해서 넘어간 부분을 그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치면은 지금 같으면 중국과 인도가 그 부분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계속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업황 호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시장에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점이 변한 건 없다라는 달라진 건 거네요. 없죠. 네. 정 대리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면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흥분하면 지는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증권사들이 우리 국내 증권사가 이제 흥분한 게 맞는데요. 제가 지금 제일 찝찝한 게 그거예요. 왜 2분기에 실적이 나빴다는 거를 국내 증권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보고서에는 이 화학주가 실적이 2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좀 참아주시고요. 3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게 찝찝한 거거든요. 네. 외국인들이야 화학주 계속 그동안 팔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업종들도 한번 이런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한 K증권사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이와증권에서 오늘 나온 레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는 이전에 3년간 호남석유에 대해 매도 콜을 하다가 잘린 애널리스트의 부사수입니다. 다이와의 호남석유와의 악연은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고 OCI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한마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펴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지금 $70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화학 관련해서 이제 업종 얘기를 할 때 2013년이 되면 일시적으로 폴리실리콘 일시 공급 과잉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제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으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낮아져야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리고 캐파가 커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은 일시적으로 업체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우 길게 보신다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이 가격 하락이 분명히 일시적으로 수급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인 동시에 이제 또 6월도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5월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 참 궁금하네요. 이제 사볼까? 아니, 더 빠질 텐데 의견 분분합니다. 전소연 의원님.
네, 일단 시장은 호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경기 선행 지수 10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경기 선행 지수 하락을 이끈 거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같은 날 어제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는 그 실업 청구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것을 호재 삼아서 미국이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시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심리는 지금 호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호재가 결국에는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은 이게 호재가 아닌지 긴지를 팩트를 좀 찾는 데 좀 주력을 하셔야겠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데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네. 미국은 지금 이거 2차 양적 완화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도 계속 고용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경기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버락 오바마는 먹고 살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봤을 때는 아직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는 사실 조정이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모멘텀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1차로 중국에 파견을 해서 기업을 분석하게 하고 지금은 월가에 있는 전략가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적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지금 정 대리님이 이제 중국 관련주를 보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중국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시황에 대한 변동사항에 매일매일은 또 계속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 예, 뭐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미국이 7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양이 중국이 3이었다고 치면은 그게 7대 3이 다시 중국이 7이 되고 미국이 3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운이 좋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중국 쪽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아까 예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00포인트를 시작해서 이번 2100포인트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5일 동안 2100을 다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가 좀 비관론을 가지고 있을 때만큼 다른 분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외국인 물량 나온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시장을 팔기 위한 그런 방향성 매매가 아니었고 이벤트적인 거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 어제 시장 보시면 전체 업종이 다 빠졌잖아요. 이 얘기는 바스켓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종을 두드려 팬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2100 위에서 한번 반등을 나올 거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장에서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한 주를 보니까 지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불안한 모습이 그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세 분 전문가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림의 SS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니만큼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오후를 보내면 좋겠지만 어제 또 급락,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겁니다. 오후 좀 촉촉한 비가 내리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